캐나다 최고 품질의 건강기능식품 오로니아. 한국식약처, 미국 FDA의 허가와 등록을 완료한 오로니아 전 제품은 한국 불무원, 현대백화점 등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오로니아의 크릴오일 오메가3는 중금속 걱정 없는 남극 크릴 새우에서 추출한 크릴 오일만을 사용하며 오메가3, 풍부한 인지질과 강력한 항산화제 아스타잔틴을 함유한 최고 품질의 오메가3 제품입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지킴이 오로니아. 사랑과 감사의 계절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 대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공고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필요치 않다고 밝혀서 사실상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안전수칙 면제를 허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LA 카운티는 CDC 발표와는 달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마친 주민들이라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CDC 지침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염병 학자들 대부분이 마스크 착용 해제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변이 감염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한국일보가 비영리 단체 MCCN과 함께 4회에 걸쳐 진행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4차례 진행된 무료 접종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된 것입니다. 이번 무료 접종 행사는 한인과 타인종 커뮤니티 주민 등 2천여 명의 접종을 받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백신 접근이 쉽지 않았던 주민들에게 접종의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고용개발국 EDD와 차량 등록국 DMV의 대대적인 시스템 개선을 위한 예산 투입을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어제는 스몰 비즈니스 위한 무상 지원 프로그램에 15억 달러 예산을 투입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주를 돕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유시계열 대학이 올 가을 학기부터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재정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타운 내 초등학교 외벽에 한인사회와 한국의 문화를 상징하는 벽화가 그려진 가운데 어제 호바트 초등학교에서 LA 총영사관과 LA 통합교육부의 공동 주최로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최근 남가주 지역 프리웨이에서 달리는 차량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아 공격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집중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프리웨이 총격 사건은 5번, 91번, 405번 등 대부분 프리웨이에서 발생해서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지났던 운전자들에게 블랙박스가 있었다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되고 있습니다. 북가주에서 80대 아시아계 남성을 상대로 폭행, 강도 사건을 저지른 용의자로 11세와 17세 청소년 2명이 체포됐습니다. 연방상원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 주 미국 방문을 환영하는 초당적인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번에 취임한 김부겸 총리는 국민 통합을 강조하고 부동산 정책에서 실망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 모여 총리를 비롯한 장관 임명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를 조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또 수원지검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사실도 비판하면서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우려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이 격화되면서 전면전 양상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사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지상군 투입도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여행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항공편의 운항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LA 클리퍼스가 샬럿 호네츠와의 경기에서 113대 90으로 승리했습니다. 서부조 3위를 유지하고 있는 클리퍼스는 오늘 휴스턴과 원정 경기를 갖습니다. 어제 경기 없었던 LA 다저스 오늘부터 마이애미와 홈 주말 3연전을 시작합니다. 클레이튼 커쇼가 오늘 선발로 나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8.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보다 흐리겠고 오후 한때 햇살이 비치겠습니다.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69도에 머물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5월 14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실외나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백신 접종자들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안전수칙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미국이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한 걸음을 더 나아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CDC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초기에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라고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YTN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백신 관련한 지침을 수정했습니다. 접종을 마친 사람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혼잡하지 않은 실외에서만 벗어도 된다는 지침에서 더 나아간 겁니다. Anyone who is fully vaccinated can participate in indoor and outdoor activities, large or small, without wearing a mask or physical distancing. If you are fully vaccinated, you can start doing the things that you had stopped doing because of the pandemic. 다만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면역 체계가 손상된 사람은 의사와 먼저 상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며 즉각 맞으라고 경고했습니다. The science is also very clear about unvaccinated people. You remain at risk of mild or severe illness, of death, or of spreading the disease to others. You should still mask and you should get vaccinated right away.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원 노조가 가을에 대면 수업을 하는 것에 호응했습니다. We can and we must reopen schools in the fall for in-person teaching, learning, and support. And we must keep them open fully and safely 5 days a week. 위험은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학생 간 거리두기 등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겔 카도나 교육장관이 9월에 학교를 열겠다는 목표를 여러 차례 밝힌 만큼 미국이 가을쯤 일상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준비가 사실상 마련되고 있는 셈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CDC가 이처럼 마스크 착용 지침을 대폭 완화하자 조 바이든 대통령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으며 오늘은 대단한 날이다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발표가 있은 후 2시간쯤 지난 어제 오후 4시경 바이든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연설 일정을 잡아서 백악관 로즈가든에 등장한 것입니다. 건물 밖으로 걸어나온 바이든 대통령은 평소와는 달리 실내에서부터 마스크를 벗은 채 나온 것입니다. 또 완화된 새로운 지침을 거론하면서 대단한 이정표이다. 오늘은 대단한 날이다. 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멀리까지 왔으며 결승점에 다다를 때까지 제발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마스크는 반드시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백신을 완전 접종을 마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지침을 내렸지만 LA 카운티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CDC의 지침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은 백신 접종을 다 마쳤더라도 일단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직장 내 노동자들을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고 모든 직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캘리포니아주 직업안전국이 규정한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카운티 공공보건국의 바바라 페레 국장은 이 같은 강조와 더불어 백신 접종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백신 접종 결정을 내리도록 영향을 끼치는 것은 주변인이라고 짚고 백신 접종을 받았을 경우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독려하고 백신 접종으로 이끌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전염병 학자 대다수는 불특정 다수와 함께 있는 실내에서는 앞으로 적어도 1년간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이 CDC의 어제 발표와는 차이가 나는 견해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전염병 확자 72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이 마스크 착용 문제를 놓고 설문조사 결과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미국인이 백신 접종 여부를 알 수 없는 타인과 실내에 함께 있을 경우 앞으로 얼마나 오랜 기간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26%가 특정 환경에서 계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1년 이상이라는 응답은 26%, 1년은 29%로 응답자 80% 이상은 적어도 1년간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답한 것입니다. 이 뉴욕타임즈가 면담한 전염병 학자들은 CDC의 이번 결정이 경제를 보다 활성화하고 백신을 맞을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염병 학자들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근거로 백신 접종률이 아직은 바이러스 전파를 현저하게 늦출 수 있는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꼽았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고위험군과 어린이처럼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한국일보가 비영리 단체 MCCN 커뮤니티 클리닉과 함께 4회에 걸쳐 한 달 동안 진행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행사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4주에 걸쳐 진행된 이번 접종 행사에서는 2천여 명이 넘는 한인과 타인종 주민들이 예방 접종을 받았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3일 타운 내 유가와 맨하탄 코너 대도식당 주차장에서 열린 라디오 서울의 4회째 한인 커뮤니티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 행사에는 500명이 넘는 한인과 타인종들이 찾아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지난달 22일 시작돼 한 달여 동안 4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한인 커뮤니티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 행사를 찾아 백신을 완료한 한인과 타인종 주민은 2,000명으로 훌쩍 넘었습니다. 13일 접종을 마친 주민들에게는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백신을 접종받았음을 알려주는 예쁜 오렌지색 배지도 배포돼 인기를 끌었습니다. 보기 좋아요. 저 배지 디자인도 괜찮고 여기서 표시하는 대로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다는 그 증거니까 기분 좋게 생각해요. 이날 접종 현장을 찾은 한인들은 한인 커뮤니티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봉사한 MCCN의 의료진과 간호사 그리고 행사 진행을 도운 라디오 서울 직원들에게 그동안 수고했다며 웹사이트를 통한 접종 예약에서부터 현장 접종까지 한결같이 세심한 배려를 기울인 데 대해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런 행사를 개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도 뭐 다른 또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뭐 많이 해주실 거라 생각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얘기를 하지만 정말 이게 좋은 행사거든요. 아니 라디오 서울에서 교포 사회를 위해서 많이 좋은 일을 하면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라디오 서울의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 행사에서 모더나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분들은 타운 올림픽과 맨로에 위치한 커뮤니티 클리닉 MCCN에서 2차 접종을 받으면 됩니다. MCCN의 마크리 디렉터입니다. 네, 2차 접종은요. 4월 22일, 4월 29일, 5월 6일, 5월 13일은 우리 미션 3 커뮤니티 클리닉에서 2차를 놓게 다 스케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시지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리컨펌 하니까 우리 병원으로 전화하시면 우리가 다 도와드리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은 한인들 사이에서는 백신 접종 이야기가 나오면 유가와 맨하튼의 대도식당 주차장으로 가라고 할 만큼 라디오 서울 백신 접종 행사는 커뮤니티를 다시 한번 결속시키는 자랑스럽고 흐뭇한 광경이었습니다. 대도식당의 이용환 대표입니다. 라디오 서울 주최로 한인타운에서 한인 교민들을 위해서 무료 백신 캠페인 동참하게 된데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봉사할 수 있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접종소에는 한인뿐만 아니라 타운에서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히스패닉 등 타인종 주민들까지 발길이 이어지면서 커뮤니티 전체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든 뜻깊은 행사가 됐습니다. 4차례에 걸쳐 마련된 라디오 서울의 한인 커뮤니티 코로나 예방 백신 무료 접종 행사는 대도식당과 한미은행, 카우나체어, 셀리온, 브랜뉴데이, 웰케어 후원으로 열렸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 카운티가 디지털 백신 접종 기록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달부터 백신 접종 완료한 주민들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디지털 기록을 받으라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백신 접종 기록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백신 종류와 고유번호, 1, 2차 백신 접종일이 나오게 됩니다. 이 디지털 기록은 스마트폰에 저장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앱과 연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 디지털 기록은 LA 카운티 정부가 운영하는 백신 접종소와 커뮤니티 클리닉, 약국들, 그리고 연방재난관리청인 FEMA 소속의 백신 접종소를 이용한 주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 측은 공식 백신 접종 증명서는 백신을 접종할 때 주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흰색 카드지만 분실할 경우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이 디지털 기록을 발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대부분의 백신 접종 시스템이 예약을 하거나 또 백신을 접종하면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로 이것을 알리게 돼 있다면서 이 역시 디지털 기록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관련 기록들을 잘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USC 졸업식이 시작됩니다. 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오늘부터 시작해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하루 2차례씩 오전 8시, 오후 3시 30분 2차례씩 열리게 됩니다. 1950년 이후 처음으로 LA 메모리얼 콜로세움에서 졸업식이 열리고 졸업생들은 무대에 올라 졸업장을 받게 됩니다. 2021 학년도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팬데믹으로 대면 졸업식을 하지 못했던 2020 학년도 졸업생들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에 필요한 오픈하우스 행사가 지난 12일부터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가주부동산중개인협회는 지난 12일 주공중보건국에서 오픈하우스 관련 규정을 업데이트했다면서 우선 부동산 매물을 고객에게 보여주는 오픈하우스가 즉각 시행될 수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한편 추가로 업데이트되는 내용은 차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지원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대한 백신 지원 문제에 대해서 이같이 밝힌 것인데요. 민주당 소속인 앤디 킴 하원 의원 측이 밝힌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2인자가 한국 백신 지원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백신 협력에 대한 양국의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때 1차와 2차 접종을 다른 종류의 백신으로 할 경우에 같은 백신을 2번 맞았을 때보다 발열이나 피로감 같은 가벼운 부작용이 더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화이자 백신의 접종 간격을 아스트라제네카처럼 현재 3주에서 12주로 늘렸을 때 오히려 항체 반응이 더 좋았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코로나19 백신들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방식이 다릅니다. 제약사의 임상도 자사 백신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1, 2차 접종 백신을 다르게 한다는 건 위험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가벼운 부작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의 아스트라제네카, 2차의 화이자를 접종한 경우 발열 증상을 호소하는 비율이 34%에 달했습니다. 1차 화이자, 2차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경우엔 41%였습니다. 반면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등 단일 백신으로만 1, 2차 모두 맞은 경우 10%와 21%에 그쳤습니다. 피로감도 비슷했습니다. 단일 백신으로만 맞은 경우 5, 60%대, 1, 2차 백신을 다르게 한 경우 70에서 80%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두통, 근육통 같은 부작용도 비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다만 해당 증상들이 오래가지 않았고 다른 우려사항도 없었던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처럼 화이자 백신의 접종 간격을 늘릴 경우 고령층에서 더 큰 항체 반응을 일으킨다는 첫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80세에서 99세 175명이 대상이었는데 3주 간격보다 12주 간격으로 접종했을 때 항체 반응이 3.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연구는 영국 코로나19 면역 컨소시엄에 속한 옥스퍼드대와 버밍엄대가 수행했습니다. 코로나19 면역 컨소시엄은 접종 물량이 부족해지자 영국 정부가 접종자 수 확대를 위해 지난 1월 교차 접종을 허용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간격을 12주로 늘린 뒤 관련 연구를 하도록 만든 연합체입니다. 당시 각국에선 과학적 데이터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며 비난이 잇따랐고 화이자도 근거 자료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현재 교차 접종은 러시아와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도 연구되고 있고 독일과 프랑스 등은 1차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경우 혈전증 발생을 우려해 2차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모닝뉴스 2부 미국 가로카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5월 14일 금요일 남겨주의 날씨입니다. 주말을 앞둔 오늘 아침 보다 흐린 하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 한때 곳에 따라 안개비도 뿌렸고 오늘은 점심시간 이후나 돼야 구름이 점차 걷히기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3, 4도가량 떨어져서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오늘보다 구름이 더 늘어나고 내일 늦은 밤부터 일요일 아침 사이에 이슬비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주말 동안의 낮 기온 역시 오늘보다 3도가량 더 낮아져서 이번 주말은 다소 흐리고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9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74도, 59도, 델리와 일랜드 암파이어 지역 80도, 52도, 해안 지역은 64도, 57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66도, 낮 최고 기온은 75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10번 노르선상입니다. 아담스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히든런 사고 있습니다. 105번 웨스트 선상 윌로우브록 애비뉴와 만나는 지점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101 노르선상입니다. 폴스 스트릿과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고 105번 이스트 선상 센트럴 애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끝으로 105번 웨스트 선상 스풀베다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내내 파이프라인 송유관 운영 중단 때문에 미 동부 지역에서는 가솔린가 폭등이 이어졌습니다. 사이버 공격을 받은 송유관 운영사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해킹 범죄 단체에 몸값을 지불하고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몸값 지불 여부에 대해서 회사 측에 미국 정부는 조언하지 않았다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CNBC 방송이 소식통을 인용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해킹 집단의 몸값을 지불했다고 현지 시간 13일 보도했습니다. 콜로니얼은 지난 7일 해킹 공격을 당한 지 수시간 만에 해커들에게 약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7억 원 정도를 지불했다고 2명의 소식통이 블룸버그 통신에 전했습니다. 해커들은 돈을 받자마자 콜로니얼에 네트워크를 복구할 수 있는 복구와 툴을 보내줬지만 이 툴의 작동이 너무 느려 복구에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사 측은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로 이 금액을 전달했고 미 연방정부도 몸값을 지불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또 다른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은 지난해 급부상한 신생 해킹 단체 다크사이드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다크사이드도 자신들의 소행임을 시사하는 성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크사이드는 동유럽 또는 러시아에 기반을 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We do have strong reason to believe that the criminals who did the attack are living in Russia. 이들은 주로 악성 코드를 이용해 피해 기업의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한 뒤 파일을 암호화하고 인질로 잡힌 데이터를 풀어주는 대가로 몸값을 요구합니다. 통상 미국 정부는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부를 수 있다는 이유로 몸값을 지불하지 말 것을 권고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조언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Colonial is a private company and will defer information regarding their decision on paying a ransom to them. That is a private sector decision, and the administration has not offered further advice at this time. 콜로니얼이 다크사이드에 몸값을 지불했다는 보도는 회사 측이 시스템 재가동에 들어간 이후에 나왔습니다. 콜로니얼은 전날 저녁 성명을 통해 파이프라인 재가동을 시작했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중으로 전체 시스템에 걸쳐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구가 많은 미 동부해안 일대 석유 공급의 45%를 책임지는 콜로니얼 송유관이 엿새 동안 가동 중단되면서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휘발유 소비자 가격이 7년 만에 갤런당 $3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YTN 임진호입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사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해킹에 따른 유류 공급 차질 사태와 관련해 이번 주말에는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패닉에 빠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송유관 사태와 관련한 연설을 통해 이번 사태가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이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며칠간 필요한 만큼 이상의 유류를 확보하지 말라면서 사재기 심리 확산을 경계하기도 했고 주유소 등에는 가격 인상 자제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전날 성명을 통해 석유관 재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고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며칠이 더 소요된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상무부는 4월 소매 판매가 지난 전월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보다 1%가 증가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오히려 자동차, 개솔린, 음식 등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는 0.8% 감소했습니다. 전월 소매 판매가 급등에 따른 역기저 효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AP통신과 마켓워치는 재난지원금의 소비 부양 효과가 4월 들어서 약해진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지난달 수입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더욱 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오늘 아침 4월 수출입 물가 지수를 발표하면서 지난달 수입 물가 지수가 직전달 대비 0.7%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수입 물가 지수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고 지난 3월에는 1.4%까지 뛰어오르기도 했습니다. 월가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한 당초 이 미국의 4월 수입 물가 지수 상승률은 0.5%였습니다. 한편 미국의 수입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10.6%나 뛰어오른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받고 테슬라 차를 파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뒤 주식시장, 코인시장 요동쳤죠. 그리고 이번에는 테슬라가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졌고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YTN입니다. 테슬라는 현지 시간 13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전날보다 3.09% 하락한 $571.69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의 모의사 알파벳 등 기술주들은 인플레이션 공포에 따른 약세에서 벗어나 일제히 상승했지만 테슬라는 반등 흐름에 끼질 못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7일 종가 $672.37와 비교하면 14.9%나 떨어졌습니다. 월요일부터 이번 주 4거래일 연속 하락한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주가 하락 이후 테슬라 주식이 최악의 주간 손실을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뿐만 아니라 테슬라 투자자들에게까지 위험 요인이 된 것은 머스크의 갑작스러운 입장 번복이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This is a U-turn for Elon Musk, who's been one of the biggest proponents of Bitcoin and crypto, saying now Tesla will not take Bitcoin transactions for its cars. 3 months ago, they said they would. 온라인에서는 머스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사기꾼이라며 성토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테슬라 차를 사지 말자는 해시태그까지 달면서 불매운동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폭락을 불러온 머스크가 하루 만에 도지코인이 잠재적으로 유망하다는 트윗을 올리면서 도지코인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입을 열 때마다 주가와 가상화폐 시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사기꾼일까요? 혁신가일까요? YTN 최문석입니다.
중국은 미국과 호주 외교장관의 견제 움직임에 대해서 정치적, 경제적인 협박은 미국의 특징이다라고 맞섰습니다.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마리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이 중국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변한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를 향해 무력 협박, 정치적 고립, 경제 제재, 기술 봉쇄 등의 방식으로 자국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한 나라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넷플릭스에 이어서 월트 디즈니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OTT인 디즈니 플러스도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 가입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디즈니는 지난달 3일에 끝난 최근 분기의 디즈니 플러스 가입 증가 인원이 870만 명으로 총 가입자가 1억 360만 명이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것은 금융정보 제공업체 팩트세트가 전문가들을 상대로 조사한 전망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유료 가입자당 평균 월 매출도 저가형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 핫스타 출시 영향 등으로 1년 전보다 29%가 떨어진 $3 99센트에 그쳤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스몰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에 $15억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연방정부로부터 할당받은 지원금까지 총 $40억 규모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25,000, 스몰 비즈니스에 최대 $25,00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지원안이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통과하면 약 15만 개의 스몰 비즈니스가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LA시가 빈곤 가정들에게 월 $1,000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제안한 데 이어서 LA 카운티도 극빈층 주민들에게 월 최소 $1,000를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곤 주민들을 위한 기본소득 프로그램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LA 카운티의 기본소득 프로그램은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극빈층 주민들에게 3년간 월 $1,000씩 무상 지급해 최소 생계를 보장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의회는 이 방안에 대한 표결을 오는 18일에 실시합니다. LA 총영사관과 LA 통합교육부가 공동으로 진행해 학교 외벽에 한국 문화와 한국 역사 관련 이미지를 그리는 벽화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이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LA 총영사관과 LA 통합교육부가 공동 진행한 한인타운 학교 외벽에 한국 이미지 벽화를 그리는 프로젝트가 마무리돼 13일 타운 내 호바트 초등학교에서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타운 내 호바트 초등학교와 마리포사 나비 프라이머리 센터 두 개의 학교에 3개 외벽에 벽화를 그렸으며 2개는 Reach for the Stars라는 제목으로 한인타운의 역사와 희망 그리고 다양성 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날 제막식에서는 호바트 초등학교 내 2층 크기의 건물 외벽에 그려진 Reach for the Stars 벽화가 공개되었으며 통합교육부 오스틴 뷰트너 교육감, 모니카 가르시아 교육위원, 변지혜 교육장 등이 참여해 축하했습니다. 오스틴 뷰트너 LA 통합교육부 교육감은 학교 내 대면 수업이 진행되기 수개월 전에 벽화 사진을 찍는 가족들을 목격했다며 벽화를 통해 한인타운 한복판에 위치한 학교의 자긍심이 높아졌다고 축사를 했습니다. 뷰트너 교육감은 벽화를 통해 커뮤니티 내 인종적 다양성과 함께 LA 내 한인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어린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어린 학생들의 대면 수업 복귀를 축하하고자 제막식에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Showing the children how important diversity is in the communities that we serve, how important the Korean community is to the fabric of Los Angeles, and we're celebrating all students being back in school. It's a great day. 박경재 LA 총영사는 벽화는 지난해 말에 완성되었으나 팬데믹으로 인해 제막식이 연기되었다며 학생들과 교육계 리더들과 함께 제막식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는 심정을 전했습니다. 가르시아 교육감이 얘기했듯이 학생들이 여기 있는 심어진 나무들을 보고 꿈을 키우고 꽃이 그려진 벽화를 보고 서로가 사이좋게 지내면서 서로 도우면서 그런 잘 학교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벽화 프로젝트의 디자인을 담당한 아티스트인 한인 2세 제이슨 장 씨는 벽화 그리기 프로젝트에는 5명의 다른 아티스트들과 함께 한 달 넘게 작업을 했다며 이날 제막식에서 공개한 벽화는 일주일 만에 완성되었다고 밝혔습니다. Incorporate the themes that they gave me, which was hope for Koreatown, history of Koreatown, and diversity of Koreatown. And I really wanted to incorporate all three of the themes into one.
나머지 한 개의 벽화는 한국 캘리그래피 아티스트인 강병인 작가의 그대는 봄이요 꽃이라를 크게 확대한 작품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한인가정상담소가 위탁가정 아이들의 이 초기 정착을 도울 위탁아동 케어팩 후원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가정상담소 측은 위탁아동들이 친가정에서 나올 때 주로 빈손으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나오거나 비닐봉지에 간단한 소지품을 싸서 집을 나와야 할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위탁가정에서 다른 가정으로 거처를 옮길 경우 역시 본인의 소지품을 비닐봉지에 담아 이동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사랑의 케어팩은 위탁가정으로 배치될 위탁아동을 위한 생활 필수품과 정서적인 안정을 도울 수 있는 물품으로 구성된 가방입니다. 이번 캠페인 후원을 통해 연령별로 모두 4가지 종류로 준비할 예정이라고 상담소 측은 밝혔습니다. 이 캠페인은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고 가정상담소 홈페이지에서 기부하거나 케어팩에 들어갈 용품을 직접 도네이션도 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마비됐던 뉴욕주가 7월 4일 독립기념일부터는 100% 재가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앤드류 코모 뉴욕주 지사가 기대했습니다. 뉴욕주가 독립기념일에 100% 전면 재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이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가 오픈 스트리트를 대폭 확대해 오픈 블루바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빌 더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뉴욕시의 5개 도로 10개 구간에 오픈 스트리트를 확대한 오픈 블루바드를 설치해서 다음 주 중으로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난해 4월 이후부터 시작된 뉴욕시의 오픈 스트리트 프로그램은 한 블럭의 차량 통행을 금지해서 시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를 제공하고 해당 구간에 위치한 식당들의 5개 영업을 허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워싱턴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지난달부터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하루 평균 감염자 수도 버지니아 600여 명, 메릴랜드 500여 명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지니아의 경우 지난 1월 하루 평균 6,000명 이상이 발생했던 신규 감염자 숫자가 10%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클로니얼 파이프라인에 대한 해킹 공격으로 송요관 가동이 중단되자 버지니아에서도 주유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랠프 노담 버지니아 주지사가 지난 11일 주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가스 가격은 12일 2달러대에서 3달러대로 치솟았고 일부 주유소는 아예 가스가 없어 영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동부에서 이렇게 파이프라인 운영 중단 사태로 가솔린 공급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았던 북가주에서도 가솔린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어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북가주에서 동양계 노인을 폭행한 10대 2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어제 MBC 방송에 따르면 12일 전날 샌앤드레오 경찰은 거리를 산책 중이던 80대 노인을 기습 폭행하고 절도한 혐의로 11살과 17세 청소년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당시 11살 소년은 오클랜드에서 도난당한 자동차를 운전 중이었고 피해 노인의 상태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30일 워싱턴주, 시애틀 워싱턴주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규제를 완전 철폐하고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가 6월 15일, 워싱턴주가 6월 30일, 뉴욕주가 7월 4일, 미국이 점점 정상화로 가고 있습니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워싱턴주의 완전 정상화 시점을 6월 30일로 잡았다며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연방해양경비대가 시애틀의 태평양 서북부 기지를 대폭 확장하고 세대의 최신형 스위빙선을 도입해서 지구의 온난화 영향으로 급속하게 변모하고 있는 북극해에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기지 확장 사업은 지난 2016년까지 한진해운이 시애틀 터미널로 임대 사용하던 46번 부두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해안경비대는 기존 기지 인근 46번 터미널 부지에 54.1에이커나 24.25에이커 혹은 46번 터미널과 30번 터미널에서
13.5에이커를 함께 매입하는 등 3가지 방안 가운데 택일할 예정입니다. 이들 터미널의 소유주는 시애틀 항만청입니다.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지침 위반자들을 모두 사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처벌을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NBA 소식 먼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LA 클리퍼스가 승리를 거뒀죠. LA 클리퍼스는 지금 서부조 3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부조 3위에서 플레이오프, 이번 플레이오프는 6위까지가 직행하고 7위부터 10위까지는 와일드카드 경기를 펼쳐야 됩니다. LA 클리퍼스는 어제 샬럿과의 경기에서 113대 90으로 승리를 거두고 서부조 3위 잘 지키고 있는데 2경기 남겨놓고 있습니다. 2경기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휴스턴과 오클라호마 시티 간에 2경기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오프에 직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LA 클리퍼스는 오늘 휴스턴과 원정 경기를 갖습니다. 어제 경기였고 오늘도 경기 없는 LA 레이커스는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경기를 펼치는데 과연 6위 안에 진입할 수 있을지 중요한 2경기 남겨놓고 있습니다. 내일 인디애나 페이서스와의 경기, 그리고 일요일 LA 레이커스는 뉴올리언즈 펠리컨스와의 경기를 끝으로 이번 정규 시즌 막을 내립니다. 현재 미국의 백신 접종가가 늘고 있지만 메이저리그에는 백신을 맞아도 이 감염자가 잇따르고 있어 리그 운영에 비상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여파가 가장 큰 팀은 최고 인기 구단 뉴욕 양키스입니다. 전날에 이어 템파베이 원정 직전에도 블레이크 투스코츠와 스텝 등 4명이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확진자만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Hope that we avoid any more hiccups or potential positives and things like that. But we are planning on playing. 7명을 포함해 구단 구성원 85%가 백신 접종을 마쳤는데도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추가 확진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First of all, we know that it is possible for someone to be exposed and infected if they are within the 14-day window after their vaccine, so window of exposure. 앞서 김하성이 뛰는 샌디에고도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붙박이 유격수, 타티스 주니어 등 2명과 밀접 접촉자 3명 등 모두 5명이 부상자 명단에 올라 전력에서 빠졌습니다. 타티스 대신 더블헤더 1, 2차전에 모두 유격수로 나온 김하성은 2경기에서 2루타 포함 안타 2개를 치며 모처럼의 출전계를 살렸지만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메이저리그가 새로운 방역 지침을 만지작거리는 가운데 이달 말 개막하는 프랑스 오픈 테니스 주최 측은 하루 5,000명 이상 입장을 허용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호전을 전제로 하루 최대 5,388명의 관중을 시작으로 대회 중반에는 10,00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시즌 2번째 메이저대회 프랑스 오픈은 원래 오는 23일 개막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일주일 늦은 30일에 시작합니다.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도 2년 만에 출전이 예정된 가운데 나란히 메이저 최다 우승 기록을 보유한 클레이 제왕 라파엘 나달이 페더러를 넘어 새 역사를 창조할지 관심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한국 프로야구에서 성장해서 미국 무대에 진출한 세인트루이스 김광현 선수와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김하성 선수가 빅리그에서 첫 투타 대결을 펼치게 될 전망입니다. 김광현은 오는 일요일 샌디에고 패코박에서 열리는 샌디에고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할 계획입니다. 17일에도 정정합니다. 일요일인 16일에도 김하성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게 되면 두 사람의 빅리그 첫 투타 대결이 성사되게 됩니다. KBO 리그에서는 김하성이 금광현을 상대로 30타수 10안타, 1개의 볼넷, 4타점으로 우위를 보인 바 있지만 김광현도 김하성에게 홈런을 내주지 않고 삼진 5개와 병살타 1개를 뽑아낸 바 있습니다.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이제 한 경기 남겨놓고 있습니다. 결승전은 또 맨체스터 시티와 첼시 간 영국 팀 간의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결승전 개최지가 원래 터키 이스탄불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서 결국 경기장이 바뀌었습니다. 포르투갈 포르투로 변경됐습니다.
유럽축구연맹은 터키가 영국의 적색 경보 국가에 포함돼 영국 팬들의 경기장 방문이 어려워짐에 따라 결승전 개최지를 포르투로 변경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와 첼시의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단판 승부는 포르투의 드라강 스테디움에서 펼쳐지게 됐습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2021년 5월 14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생산자와 미국의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울타리몰. 중간 유통 단계를 싹 없앴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고 추천하는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판매합니다. 편리한 온라인몰과 LA, 라미라다, 토렌스 세 곳의 직매장에서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울타리몰. 인터넷 검색창에서 울타리몰